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진TV의 김현광입니다. 제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은 1993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은 육군 현역 대령이었고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양반 만난 거는 그때 북한의 그 NPT 탈퇴 1993년 3월 10일 이후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선일보 월간조선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이제 우리 국방부 출입하는 유용원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김관진 대령이 군사전략, 핵 문제 이런 데서 제일 밝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서 뭐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 이렇게 취재를 긴 시간 그 양반 사무실에 앉아서 취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북한의 이 핵 보유, 핵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고 이게 20년, 30년 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그 국방장관으로 발탁된 게 바로 연평도 포격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영토 주권이 북한에 의해서 심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전임 장관이 가려고 이제 후임을 골라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지금 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고 북한과 맞설 사람은 좀 묵은 기질이 강한 그런 국방장관을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MB 대통령께서 상황이 워낙 안보 상황이 심각하니까 좋은 사람 골라봐라. 그래서 저도 국방부에 잘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합참의장 마치고 쉬고 있었던 김관진 장군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거를 해서 저희가 정무수석실에서 다 여러 군데서 힘을 합쳤겠지만 정무수석실에 주도적으로 김관진 장군을 자기 국방장관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고 건의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흔쾌히 김관진 장관 카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제 제가 김관진 장관 또 만났습니다.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저녁 먹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그 무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너무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관진 장관이 그 MB 정부 2010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맡았는데 2017년까지 그야말로 7년간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때 저는 겹쳐서 그 강창희 의장님 비서실장을 국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강창희 의장님은 육사 25기, 김관진 의장 육사 28기여서 두 분이 교류가 많았고 그 덕에 저도 김관진 장관을 자주 뵐 기회가 있었고 어제 모처럼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 적폐청산에 몰려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불편한 몸입니다. 근데 김관진 장관 우리 안보 최장수 안보 사령탑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가 마주치는 동북아의 한반도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 장관이 상당히 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 관해서도 얘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안 하더라도 하여간 일반적으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사드 이야기가 이제 화제에 올랐는데 김관진 장관은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있었는데 사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게 이 사드에 관한 정보가 처음부터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았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은 중국 측 외교 장관이나 중국 국방 책임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돌과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방패를 하나 든 것뿐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 지도 수뇌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납득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시진핑과 이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대한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국 국방 외교 국무부 쪽에다 부탁을 했답니다. 도저히 우리로는 설득이 안 된다. 미국이 좀 나서달라.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설득을 했고, 그래서 중국 대사도 좀 불러서 이건 뭐 외교부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중국 대사를 불렀는데 중국 대사가 뿌득뿌득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부에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3불 정책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프로그램에 우리 대한민국은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3불 약속을 해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현 정부에 대한 뭐 비판이니까 뭐 제가 생략하고, 김관진 실장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동맹인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용 무기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떡하란 말이냐.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정도의 스탠스를 지키고 버텼으면은 이렇게까지 삼불 정책이 뭐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좀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다 사실과 다르다. 중국 쪽에서는 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이 레이더망에 의해서 서울로부터 뭐 4,000km, 뭐 3,000km까지 들어가는 중국 내지의 미사일까지 뭐 위협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김관진 장관의 설명이십니다. 사드 미사일은 24시간, 하루에 뭐 2-3시간도 가동할 필요도 없고 미국의 군사위성이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든지 핵미사일, ICBM 발사를 포착하고 그거를 뭐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항공방어사령부 같은 데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순간 사드의 미사일 방어가 돼서 이미 군사위성으로부터 경도, 위도를 좌표를 받아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레이더를 돌려서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탐지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게 우리의 내정을 뭐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를 허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 전자파 문제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 전자파 문제로 사드가 배치되면 뭐 성주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온다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과 미사일을 레이더를 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설치만 해두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관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막 격렬하게 퍼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좌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안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지하고 선동의 장으로 삼을진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 그거는 우리 안보 팀들이라기보다 안보팀과 함께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될 대통령 뭐 홍보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해, 국방 이해와 미국, 군사동맹 미국과의 이해가 이 충돌하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될 것이냐. 김관진 장관이 제일 참 재밌는 군사 금원 하나를 얘기해 준 스탈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비슷한 또 스탈린이 한 얘기가 있대요. 무패의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패권 국가 로마 제국도 그 게르마니아 숲속에 가가지고 뭐 일개 정규 군단들이 전멸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은 없다라는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중국도 대하고 주변국들을 상대할 때 우리의 안보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협상으로 평화만을 추구해서 되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스탈린은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맞서 싸워서 1000만 명의 그 러시아 사람 인민을 희생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군사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이 남긴 군사 금원들이 많은데 김관진 장관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은 없다.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미국의 군사력이 강해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국방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냉전 시대에 그 베트남이 미국을 꺾었고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을 꺾었고 1979년 등소평의 중국군이 79년 2월에 베트남 침공했을 때 민군 사망자 3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등소평이 한 달 만에 철수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된다. 군사력보다는 군사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역시 이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이 국가전략 생각입니다. 끝내 넘어가면 이게 또 교육으로 하더래요.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께서 이게 나는 뭐 국방 안보만 생각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생존 국가 전략을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뭐 경제가 더 첨가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너무 이게 뭐 좌파적이다 우파적이다 교과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 전략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대학 가서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 여순 공방전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뭐 독일 사관학 육군 사관학교에서 뭐 공부하셨지만 뭐 동서양의 전사에도 아주 또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 될 때 무슨 책 좋아하느냐 그래서 제가 언덕의 구름 시발 요따라고 쓴 소설 뭐 감명 깊게 읽었다 했더니 나중에 뭐 친일파라고 이제 몰려서 또 혼도 났다 그러시던데 이 언덕의 구름이 그 일본의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어떻게 강력한 러시아 군대를 꺾었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주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순 요새를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뭐 노기 마리스케 장군이 있는 3군단 4개 사단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여순 공방전을 하는데 그 지루한 공방전은 계속되고 병사들은 10만이 죽는 게 쉽게 사단 병력이 뭐 전투에서는 6만, 비용으로 뭐 3만 다 합쳐서 10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싸움을 끝낸 게 누구냐? 그 고다마 겐타라오라는 그 당시 그 일본의 그 타이완 총독, 대만 총독하던 양반이 불러들어가지고서 이제 군 참모장으로 오야마 이와오 원수, 관동군을 이끌었던 그 원수 이제 참모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병력은 그대로 있고 그 고다마 겐타라라는 전략가가 가지고서 그 전쟁을 간단히 끝내버렸답니다. 어떻게 끝났느냐? 그 여순 요새 옆에 있는 203고지, 이영산이라는 이름 나중에 별칭을 얻은 203고지가 있는데 여순 요새 그 초공장에도 함락시키지 않고 203고지를 함락시켜서 거기에서 한포소격을 가해서 여순항을 깨트리고 거기에 있던 여순 함대를 다 해체해버리는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유명한 노기 마리스케의 참모와 이 고다마 겐타로가 그 군사적으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격론을 벌였는데 그 고다마 겐타로는 모르는 거예요. 야, 지금 4만 5만 명의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왜 포사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포병 여단장이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사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사들과 그 러시아 군과 요새가 이렇게 겹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포격을 못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다마 겐타로가 호통을 치면서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의 그 따뜻한 인간미, 돈여유 때문에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쏴라. 우리 병사들과 그 여순 요새의 러시아군이 겹쳐지는데 쏘면 될 거 아니냐. 쏘되 알려줘라. 우리가 몇 시부터 포사격을 한다고. 그러면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온정적인 우리의 포격이 우리 병사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병사들은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고집해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203고지를 점령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를 이기는 목적은 똑같았지만 국가 전략은 똑같다고 그러지만 그걸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탁월한 전략가, 옳은 방식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 군사적 충돌,
양강의 각축 속에 끼어 있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의지, 생존 전략을 가지고 맞붙는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패의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을 단숨에 꺾을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 이런 스탈린의 금원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아직도 뭐 재판에 다 걸려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기무사 내란 음모,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때문에 엮여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재수 사령관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역시 무인답게 마음 잘 다스리고 계시고, 뭐 이렇게 마지막에 뭐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치적으로 엮어서 만든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뭐 담담하게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관진 장관이 근황 겸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각축 속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해안을 잠깐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